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잔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만 명의 직원을 가차없이 해고하며 비용을 깎아내는 바로 그 순간, 이면에서는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엔비디아의 AI 칩을 입도선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규모 해고를 단순한 경기 침체의 신호나 기업의 위기로 오해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연합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구글과 메타가 돌입한 전례 없는 전시체제입니다. 과거 느리고 우아했던 천재들의 학술 연구소는 이제 빠르고 파괴적인 제품 개발 공장으로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조직의 뼈대까지 박살내가며 쟁취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똑똑한 챗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답만 하는 수동적인 화면 속 AI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이 거인들이 피를 흘리며 사활을 건 진짜 전쟁터는 내 스마트폰과 일상을 직접 통제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능동적 실행자, 바로 AI 에이전트 생태계입니다. 도대체 왜 구글은 스스로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부서 간의 벽을 하루아침에 허물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메타는 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 자체 AI 모델을 전 세계 경쟁자들에게 공짜로 풀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기업들이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뛰어든 에이전트 전쟁의 진짜 생존 동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나아가 이 전쟁이 끝난 후 우리의 스마트폰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들의 정체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내부에서 벌어진 거대한 붕괴와 통합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글은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소 두 곳을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제프 딘이 이끌던 구글 브레인이 오늘날 AI 혁명의 뼈대인 트랜스포머 모델을 탄생시켰다면 데미스 허서비스가 이끄는 영국 런던의 딥마인드는 알파고를 통해 강화학습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조직은 회사의 핵심 제품이나 당장의 수익화에 얽매이지 않고 느리고 우아한 학술적 연구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마치 상아탑 속에 갇힌 천재들처럼 이들 연구소는 구글의 일상적인 검색 광고 비즈니스와는 철저히 분리된 채 서로 자존심 경쟁을 벌이던 섬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픈 AI의 챗 GPT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검색 엔진 빙에 결합하자 구글의 이러한 한가로운 낭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군이 대중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며 검색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극심한 위기감에 휩싸인 구글은 사내의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창사 이래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수년간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며 학술적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던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를 구글 딥마인드라는 단일 조직으로 강제 통폐합시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서 이동이 아니라 구글이 자랑하던 순수 학술 중심의 AI 연구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철저한 생존 중심의 상업화 체제로 조직의 DNA가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소 통폐합에서 멈추지 않고 구글의 전체 조직 구조를 뒤흔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픽셀 스마트폰 등 기기 부서를 플랫폼 앤 디바이스라는 거대한 단일 조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과거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방형 생태계로 유지하며 삼성 같은 파트너사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서 사이에 엄격한 방화벽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철학과 사업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던 그 벽을 완전히 허물고 릭 오스터로라는 단일 책임자 산하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구글은 차세대 AI 모델 개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데미스 허사비스가 이끄는 구글 딥마인드로 완전히 이관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픽셀 하드웨어의 가장 깊은 근원층에 그 어떤 경쟁자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극약 처방입니다.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AI의 뇌를 만들면 플랫폼 앤 디바이스 부서가 이를 전 세계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강제로 심어버리는 초고속 일체형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대중이 흔히 가지는 오해 중 하나는 구글이 생성형 AI 기술을 발명하는 데 뒤처졌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맞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오픈 AI를 비롯한 모든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논문을 2017년에 발표한 곳이 바로 구글입니다. 그들은 기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나뉘어 있던 기존의 검색 광고 수익 모델을 해칠까 두려워하는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편안했던 연구소 체제라는 구조적 함정까지 더해져 상업화 타이밍을 스스로 놓쳤던 것입니다.
구글은 이제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며 스스로 쌓아올린 조직의 장벽을 필사적으로 부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처럼 검색 제국을 방어하기 위해 내부의 벽을 허물며 처절한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면 바다 건너 메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파괴적인 공격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구글 못지않게 학술적 성과를 중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튜링상 수상자인 얀 르쿤 교수가 이끌던 메타의 기초 AI 연구소는 당장의 상업적 제품 개발보다는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들은 논문을 발표하고 전 세계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하며 학계의 찬사를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당장의 수익 창출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느긋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는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메타버스로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내자 이 우아한 연구소 체제에 강력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는 생성형 AI 제품팀을 신설한 뒤 순수 연구 중심이었던 기초 AI 조직을 제품 최고 책임자 산하로 전격 이동시키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수석과학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연구원들에게 더 이상 논문만 쓰지 말고 당장 상업적 AI 제품을 만들어내라는 저커버그의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바탕으로 메타는 AI 산업 전체의 규칙을 뒤흔드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최첨단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 시리즈를 전 세계에 무료 오픈소스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타가 단순히 개발자 생태계를 돕기 위해 착해서 기술을 무료로 푼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오픈 AI나 구글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 만든 폐쇄형 AI 모델을 타 기업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려는 계획 자체를 붕괴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경쟁사의 핵심 상품을 무료 공공재로 만들어버리는 무자비한 전술인 셈입니다. 메타가 이토록 공격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치를 영원으로 수렴시키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커버그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메타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와 수천만 개의 기업이 각자의 AI 에이전트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즉, 기반이 되는 AI 모델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로 전락시켜 경쟁자들의 돈줄을 말려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자신들은 그 모델 위에 구축되는 일상적인 에이전트 생태계를 선점하여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독식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자사의 모든 핵심 앱에 메타 AI를 전면 배치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룻밤 사이에 단행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 세계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셜미디어 화면 한가운데에 인공지능 비서를 강제로 심어버린 것입니다. 메타의 전략은 AI 모델의 판매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인프라로 깔아버려 경쟁자들이 숨쉴 공간조차 없애버리는 영토 확장입니다. 결국 구글과 메타는 방어와 공격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며 달려가는 도착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들이 쟁취하려는 진짜 전리품의 정체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말을 더 자연스럽게 하는 챗봇을 만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빅테크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기술적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중과 심지어 많은 언론조차 여전히 AI의 미래를 초기 버전의 챗GPT와 같은 챗봇의 연장선상에서 상상합니다. 챗봇은 사용자가 텍스트로 질문을 던지면 그에 맞춰 텍스트로 답변을 뱉어내는 극히 수동적인 정보 제공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며 그저 그럴듯한 문장을 조립해 화면에 띄워주는 고급 자동 완성 기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글과 메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개발 중인 것은 챗봇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를 기존의 단순한 챗봇과 구별짓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특징은 바로 자율성과 도구 사용 능력입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질문에 말로 대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의도를 파악해 스스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능동적인 실행자입니다. 이들은 외부 API에 접속하고 다른 앱의 버튼을 누르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법을 배운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왜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AI 연구소 부서 간의 벽을 필사적으로 허물어야만 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줍니다. 에이전트가 내 스마트폰 안에서 자율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려면 단순히 앱 하나의 권한을 넘어 기기의 운영체제 깊숙한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시스템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앱과 앱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카메라, 마이크, 결제 시스템을 AI가 직접 제어하게 만들려면 회사의 조직 구조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히 통합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알아봐줘라고 스마트폰에 말했을 때 항공사별 시간표와 가격을 텍스트로 쭉 나열해주고 끝나는 것은 챗봇의 역할입니다. 반면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캘린더를 스스로 열어 내일의 빈 일정을 확인하고 항공사 앱을 백그라운드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해 남은 좌석을 찾습니다. 그 후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까지 완료하고 캘린더에 탑승 시간을 등록해줍니다. 화면을 직접 터치할 필요조차 없이 AI가 비서를 넘어 내 손과 발이 되어 디지털 세계의 도구를 직접 다루는 것입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인공지능은 그저 인터넷의 데이터를 짜깁기하여 다음에 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뱉어내는 확률론적 앵무새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이는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의 소프트웨어 도구와 결합하여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질적 도약을 완전히 무시한 발상입니다. 이들은 텍스트의 세계를 넘어 행동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현재 실리콘밸리가 패닉에 빠진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기술적 진보 이면에는 어떤 어두운 공포가 숨어 있을까요? 구글과 메타가 이 에이전트 기술에 기업의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는 단지 인류의 혁신을 향한 열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는 절박한 경제적 공포 때문입니다. 구글의 경영진이 직면한 가장 끔찍한 악몽은 바로 검색 독점권의 붕괴입니다. 지난 20년간 구글은 사람들이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고 파란색 링크들을 클릭하는 과정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막대한 검색 광고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이 단순한 행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검색창을 거치지 않고 AI 에이전트에게 음성으로 명령하여 단번에 정답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에이전트가 물건 구매나 예약까지 화면 없이 대신해준다면 구글의 텍스트 기반 검색 광고 비즈니스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립니다. 이러한 멸망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구글이 선택한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기기 내장형, 즉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전 세계 1위 모바일 운영체제의 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기기의 기본층 위에 구글의 에이전트를 심어버리려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AI 앱을 쓰든 상관없이 결국 하드웨어와 맞닿아 있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라는 거대한 문지기 역할을 구글이 계속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모든 일상 데이터와 행동 흐름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반면 메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과거의 뼈아픈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플랫폼 종속성 탈피입니다. 메타는 불과 몇 년 전 애플이 아이폰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맞춤형 데이터 수집을 차단했을 때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끔찍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자체적인 모바일 운영체제를 가지지 못해 남의 땅인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새빵살이를 하던 서름이 기업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의 통제력을 그토록 경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메타에게 이번 에이전트 전쟁은 단순히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가 지배하는 기존의 운동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이 메타의 생태계 안에서만 머물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운영체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최상단의 에이전트층을 장악하여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메타가 남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중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AI를 개발하는 이유가 경쟁사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에게 에이전트 생태계 장악은 혁신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 현재 자신들을 지탱하는 수십조 원 단위의 비즈니스 모델이 파산하게 되는 처절한 방어전입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 한 번에 메타의 주가가 반토막 났던 과거의 역사가 이들이 지금 왜 그토록 절박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수장들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명확한 생존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몹시 불안정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환호와 실리콘밸리의 깊은 우려가 극단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여주는 피도 눈물도 없는 효율성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을 가차없이 감축하고 중복된 부서를 통폐합하며 의사결정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이들의 잔혹한 구조조정은 곧바로 주가 상승의 달콤한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이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건비라는 지방을 걷어내고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AI라는 미래 권력에 모든 자본을 집중하는 것을 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미디어들 역시 현재의 국면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경쟁이 아닌 모든 앱과 서비스를 집어삼킬 에이전트 전쟁으로 명명하며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환호의 이면에는 기업의 기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막대한 비용 출혈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구글과 메타가 지불해야 하는 청구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술 경쟁보다도 거대하고 폭력적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조 원의 현금을 쏟아부으며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를 수십만 개씩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형 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을 잡아먹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경쟁적으로 건설 중입니다. 스스로 사고의 흐름을 전개하고 여러 외부 앱을 동시에 다루며 복잡한 연산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자율형 에이전트 모델을 구동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자원이 소모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리고 사용자가 에이전트에게 복잡한 작업을 지시할수록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추론 유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가장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본을 태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에이전트를 일반 소비자에게 어떻게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수익 모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에이전트 시장의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연산 비용이 드는 최신 AI 서비스를 대중에게 거의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그들의 재무제표에 끔찍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AI를 통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미래의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 순진하게 믿고 있지만 냉혹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자가 검색창에 단어를 칠 때는 구글의 서버 비용이 몇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에이전트에게 복잡한 업무를 명령할 때마다 발생하는 서버 비용은 기존 검색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비쌉니다. 생태계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무한정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오히려 회사의 이익률 자체가 붕괴하는 자기모순적인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에이전트 전쟁의 진짜 청구서입니다. 막대한 재무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기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이제 곧 전 세계의 IT 생태계 전체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지진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장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쳐다보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앱의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급변할 것입니다. 앱 아이콘이 바둑판처럼 늘어서 있고 사용자가 일일이 터치하여 들어가는 기존의 인터페이스 방식은 빠르게 도태될 것입니다. 대신 스마트폰의 빈 화면 한가운데에 혹은 음성을 통해 사용자의 말을 기다리는 강력하고 유일한 에이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은 이미 프로젝트 아스트라로 대표되는 멀티모달 에이전트를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와 음성 인터페이스에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으로 깊숙이 박아 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용자가 텍스트를 칠 필요 없이 카메라 렌즈로 세상을 비추기만 하면 에이전트가 화면 속 사물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대화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검색창을 여는 행위 자체가 스마트폰 사용 경험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메타의 접근 방식은 하드웨어와 소셜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더욱 일상 깊숙이 침투합니다. 메타는 스마트 안경에 자사의 에이전트를 결합하고 이를 전 세계인의 메신저인 왓츠앱과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조차 없이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AI가 카메라를 통해 함께 보며 실시간 번역을 해주거나 정보를 속삭여주는 일상적 비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외부 앱 개발자들과 일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과거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버리고 새로운 에이전트 최적화 경쟁에 돌입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웹사이트를 사람의 눈에 띄게 시각적으로 잘 꾸미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인간을 위한 화면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글과 메타의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의 배달 앱이나 예약 앱을 쉽게 찾아내고 백그라운드에서 코드로 조종할 수 있도록 기계가 읽기 쉬운 전용 구조를 갖다 바쳐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번 AI 혁명이 수백조 원대 거인들만의 전쟁이라고 간과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배달 앱, 쇼핑몰 앱, 금융앱을 만드는 모든 제3의 개발사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사람의 손가락이 아닌 에이전트의 코드가 읽기 쉽게 밑바닥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이전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앱, 즉 에이전트가 코드로 접속할 수 없는 폐쇄적인 앱은 사용자의 화면에 그 존재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개발자 생태계에 닥친 이러한 지각 변동은 실로 거대하지만 일반 대중과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불어닥칠 변화는 이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개인적인 형태로 체감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수십 번 터치하고 여러 앱을 번갈아 가며 끄고 켜던 그 익숙한 시대가 영원히 저물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화면 구조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여야 했던 불편한 시대에서 기계가 인간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맞춰 스스로 뒤에서 움직이는 시대로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기술이 극도로 복잡하게 발전할수록 사용자의 눈앞에서는 그 복잡한 기술이 완벽한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에이전트가 다른 앱을 호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는 복잡한 연산은 빅테크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서버 뒤로 숨어버립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학습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저 친한 사람에게 부탁하듯 말 한마디만 건네면 되는 극도로 단순하고 마찰없는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기본 방식은 키보드나 터치스크린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연스러운 음성과 시각적 명령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시간의 반환입니다. 에이전트는 인간이 디지털 세계에서 낭비하던 지루하고 반복적인 잡무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우리가 현실 세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줍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비추며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부족한 재료는 알아서 주문해줘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라면 여러 앱을 넘나들며 수십 분을 소비해야 했던 복잡한 과정이 단 한 문장의 말과 함께 몇 초 만에 백그라운드에서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에이전트가 너무 고도의 기술이라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더욱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에이전트는 앱 사용법이나 스마트폰 설정법을 몰라도 자연스러운 대화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오히려 에이전트로 인해 극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는 미래는 소비자들에게 완벽하게 편리한 유토피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토피아는 새로운 디지털 영토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교차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구글과 메타가 단행한 대규모 조직 개편과 무자비한 인력 감축, 그리고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모델 부서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통합하여 능동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미래학자들의 기술적 예언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 중인 명백한 기업들의 액션 플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분석가들이 내놓는 가장 타당한 해석은 현재의 에이전트 전쟁이 다름 아닌 차세대 컴퓨팅 운영체제의 절대 지배자가 되기 위한 패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는 단순히 스마트폰 안에 설치되는 수많은 앱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자와 모든 수천만 개의 앱들 사이의 정중앙 병목 구간에 위치하여 정보의 흐름과 결제의 동선을 완전히 통제하는 새로운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시대에 윈도우에서 iOS와 안드로이드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을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라는 강력한 독점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결제 활동에서 30%라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부의 이동이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껍데기를 쓰고 다시 한번 재현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나를 대신해 세상의 모든 앱을 제어하고 결제를 대행해주는 이 만능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배달앱을 연결해주거나 항공권 결제를 대신해줄 때마다 플랫폼 기업이 중간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통행료처럼 징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트 텍스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저 조금 더 똑똑해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진화를 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온 데스크톱과 모바일 운영체제 개념 그 자체를 파괴하고 덮어씌우는 근본적인 혁명입니다. 앞으로 내가 갤럭시를 쓰는지 아이폰을 쓰는지 혹은 어떤 배달앱을 켜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을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구글 소속인지 메타 소속인지가 나의 모든 디지털 삶의 궤적과 경제적 종속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운영체제의 권좌에 오르는 것은 절대적인 시장 권력과 부를 보장하는 동시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권한이 강해질수록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재앙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화려하고 매혹적인 에이전트 혁명의 이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 뇌관은 바로 고질적인 환각 현상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 챗봇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은 기껏해야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스마트폰의 신용카드 결제 권한, 회사의 기밀 이메일 접근 권한, 그리고 실제 항공권이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위임받은 에이전트가 환각을 일으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화면 속의 단순한 텍스트 오류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재난으로 직결됩니다. 여기서 누구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거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의 블랙홀이 열립니다. 만약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에이전트가 숫자를 착각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하거나 음성 피싱 명령에 속아 회사의 극비 이메일을 유출해버린다면 도대체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누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편리함에 취해 권한을 넘긴 사용자 개인인지, 이 시스템을 만든 구글과 메타인지, 아니면 에이전트가 접속한 은행 앱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인류의 법과 제도는 이 능동적 인공지능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 모두에게 24시간 자율 에이전트를 배정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의 한계 역시 뚜렷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인류가 숨쉬듯 에이전트에게 복잡한 실행 명령을 내릴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력과 냉각수가 필요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할 지구의 에너지 인프라와 탄소 배출 문제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중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을 동원해 이 모든 해킹 위험과 물리적 사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완벽하게 해결한 뒤에야 에이전트를 세상에 내놓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중의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시장의 주도권을 단 하루라도 뺏기면 기업이 죽는다는 극심한 생존 경쟁의 압박 속에서 불완전한 에이전트들을 경쟁적으로 당장 시장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터질 사회적 비용보다는 지금 당장 경쟁사의 목을 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빅테크의 무자비한 해고와 천문학적인 투자는 단순한 기업의 실적 방어나 챗봇 고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스마트폰과 앱의 시대를 끝내고 인류의 디지털 경제를 통째로 지배할 새로운 운영체제를 선점하기 위한 목숨 건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구글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메타는 남의 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직의 DNA마저 뜯어고쳤습니다. 이제 기술의 주도권 경쟁은 누가 더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가의 단계를 지나 누가 인간을 대신해 물리적 현실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것인가의 단계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주목해야 할 진짜 신호는 새로운 AI 모델의 벤치마크 점수가 아닙니다. 구글의 에이전트가 얼마나 더 깊숙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기본 설정으로 파고드는지, 메타의 AI가 스마트 환경을 통해 얼마나 은밀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대체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달앱이나 금융앱 같은 제3의 서비스들이 에이전트 생태계에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자신들의 시스템을 기계의 언어에 맞춰 헌납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에이전트를 위한 API로 대체되는 속도가 곧 이 새로운 지배체제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명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약속하는 마찰없는 유토피아는 우리에게 막대한 시간을 돌려주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삶의 수많은 결정권과 행동 데이터를 단 몇 개의 거대 기업에게 온전히 위임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에이전트의 극단적인 편리함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부과될 막대한 에이전트 텍스와 데이터 종속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봉건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물리적 한계와 법적 책임의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 능동적 인공지능들이 극도의 경쟁 압박 속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우리 일상의 무방비로 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생존을 위해 과거의 낡은 장벽을 허물고 에이전트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낡은 법적 프레임워크와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윤리적 공백 속에 멈춰있는 우리 사회는 아직 이 거대한 자율적 권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기술에 현실 세계의 실행 권한을 쥐어준 기업들의 맹목적인 속도전과 그 편리함에 취해 통제권을 내어주는 사회적 무방비 상태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빅테크 기업 중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가 불러올 거대한 파급력 속에서 인류 사회가 어떻게 스스로의 주도권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